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 박세길. 남북의 민중을 민족사의 주체로 놓고 서술한 한국 현대사 길라잡이. 이제 우리 민족은 지나온 과거를 잊고 싶은 비극이 아닌 영광의 장정으로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노예근성을 떨쳐버리고 민족적 자존심을 당당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한때의 좌절을 더 큰 분노로 되씹음으로써 역사를 밀고 나가는 힘찬 동력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민족은 본래 둘일 수 없습니다. 민족 분열의 아픔을 강렬한 애국심으로 승화시켜 조국 통일의 대업을 기필코 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사의 뿌리를 찾는 작업은 몇몇 개인의 노력에만 국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 전체의 깨달음과 자존심 회복의 과정입니다. 또한 현대사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우리 민족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일부입니다. 책을 쓰고 나서 중에서 왜 한국 현대사를 다시 쓰는가? 제1부 해방과 분단. 제1장 해방의 길목에서. 제2장 좌절과 분노. 오늘은 제2장부터 61페이지. 제2장 좌절과 분노. 1. 모스크바 3.3 결정, 그 진실과 허위. 2. 참담한 남한의 실정. 3. 10월 인민항쟁. 4. 북한에서의 사회개혁. 제2장 좌절과 분노. 61페이지. 1. 모스크바 3.3 결정, 그 진실과 허위. 격동의 한 해가 저무는 1945년 12월 말, 또다시 전체 한국인과 주변 강대국이 대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그러한 현상은 분열된 한반도의 재통일에 관한 강대국 간의 국제협정인 모스크바 3.3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확실히 1946년은 모스크바 3.3 결정에 대한 치열한 찬반 양론으로 시작되었다. 불행하게도 이 같은 공방전은 오늘날까지도 민족 내부의 두터운 분열과 불신의 장벽을 높이 쌓이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사태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이른바 신탁 통치 문제다. 신탁 통치. 이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최초로 구상한 제안이었다. 루스벨트는 테헤란 회담과 얄타 회담 등 연합국 순회가 회동한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 최고 30년에 이르는 신탁 통치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이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공동 지배를 의미하는 신탁 통치를 구상하게 된 것은 일본 등 적대국의 식민지를 전리품으로 획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합국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확인해 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 나쁜 놈이네 이 새끼. 루스벨트 대통령. 물론 미국은 자국을 포함해 소련, 영국,
중국 등 네 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자신의 수중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왜냐하면 영국과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영국은 동아시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중국은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소련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수적으로 고립됨으로써 신탁 통치의 주도권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신탁 통치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할 수도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등장했다.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 소, 영, 삼상회의에서 미국은 이러한 기대를 그대로 드러냈다. 미국은 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신탁 통치 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미, 소 양군 사령관을 우두머리로 하는 단일 정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조선인은 단지 행정관, 고문관, 조언자의 자격으로만 참여하게 되어 있었으며 그 기간에 단일 민족 정부를 수립한다는 조항은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소련은 조선민중의 공통된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긴급함을 밝히고 가능한 한 속히 장구한 일제의 식민 통치가 가져온 참담한 결과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구절을 협정의 최종안에 삽입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다음으로 미국은 미, 소, 용, 중 대표들로 구성된 행정부가 신탁 통치 기간에 입법, 사법, 행정에서 정권을 행사하도록 짜여야 하며 그 기간을 5년으로 하되 10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소련은 이 기간에도 임시 조선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4개국은 단지 조선의 독립과 민주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원조를 하는 후견적 위치에 머물러야 하며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견제 실시 여부도 임시정부와 미소 공동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그 원인은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체로 소련의 주장을 기본으로 한 결정사항을 채택했다. 결정의 핵심 내용은 각 계층의 모든 민주 세력이 참여하는 임시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이 임시정부와의 협의 아래 최고 5년간 4개국에 의한 후견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되 후견 기간에는 전적으로 조선인이 임시정부를 통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삼상결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조선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장시간에 걸친 일본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쾌속히 청산할 조건을 창조할 목적으로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창건되는데 임시정부는 조선의 산업, 운수, 농촌 경제 및 조선 인민의 민족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2. 조선 임시정부 조직에 협력하며 이에 적응할 재방책을 예비 작성하기 위한 남조선 미군 사령부 대표들과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 대표들로서 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자기의 제안을 작성할 때 조선의 민주주의 재정당 및 사회단체와 반드시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문은 공동위원회의 대표로 되어 있는 양국 정부의 최종적 결정이 있기 전에 미, 영, 중, 소 제국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공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참가시키고 조선민주주의제 단체를 인입하여 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조선 독립의 확립을 원조 협력, 후견하는 제방책도 작성할 것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의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후견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 영, 중, 소 제국정부의 공동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남북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재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조선 미군 사령부와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의 행정 및 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일상적 조정을 확립하는 제방책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수일 이내 조선에 주둔하는 미, 소 양국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우리 민족의 대표가 아닌 강대국의 손으로 결정되고 처리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사태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근본적 손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모스크바 3상 결정은 미, 소 두 강대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 상태를 해소하고 통일 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임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첫째, 임시정부를 통해 조선 민중의 주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둘째, 어떠한 형태의 제국주의적 침탈도 허용하지 않음은 물론 특정 강대국의 독점적 지배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모스크바 협정은 그것이 원만히 실현되고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주적 역량만 충분히 준비된다면 목적하는 바 통일 독립국가 건설의 대로를 여는데 효과적 방책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민중은 모스크바 협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로는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이다. 한편 미국은 모스크바 3상 결정이 본래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말지어지자 극히 곤란한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왜냐하면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민중에 의한 통치권 행사는 근본적으로 대립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선민중의 자주독립과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열망이 한껏 고양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통치의 권한을 부여한 모스크바 3상 결정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해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스크바 3상 결정의 내용이 전달되자 미국 내의 냉전주의자들은 즉각 거부 반응을 보였다. 그들에게는 모스크바 3상 결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하등 쓸모없는 데다 심지어는 무모하기까지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모스크바 3상 결정은 미국과 소련의 협력관계 아래 만들어진 마지막 작품이자 동시에 그 파산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루스벨트 이후 미국 정부 내에서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국제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던 일단의 정책 집단은 급속히 후퇴하게 되고 소련과의 전면적 대결을 추구하는 냉전주의자들이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반적 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 내 냉전주의자들과 국내 친일파들은 모스크바 3선 결정의 원만한 실현을 방해하기 위한 일련의 음모를 획책하기 시작했다. 모스크바 3선 결정이 채택되자 미 군정은 회담에 참석한 번즈 미 국무장관을 소련과 내통한 불순분자로 내모는 가운데 3상 결정의 원만한 실현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12월 말경 모스크바 3상회의 소식이 남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은폐와 왜곡을 자행했다. 5의 내용은 66페이지. 모스크바 협정을 국내에 처음 전달한 것은 워싱턴발 합동통신이었는데 합동통신은 모스크바 협정을 곧바로 신탁 통치안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1945년 10월 미 극동국장 빈센트의 미국은 한국에 대해 신탁 통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으로 야기된 한국 민중의 불만스러운 분위기와 결합되어 모스크바 협정에 대한 반발을 쉽게 불러일으켰다. 김도현, 이승만 노선의 재검토, 송근호 외 앞의 책 한길사 313쪽 참조. 결국 진상은 철저히 가려진 채 미 군정의 우호적인 남한의 언론들은 한결같이 모스크바 3상회의는 소련의 주장으로 조선에 대한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완전히 날조된 소식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66페이지. 브루스 커밍스 한국 전쟁의 기원 하 27쪽 참조. 1946년 1월 10일 친일 지주의 소굴인 한국민주당은 자신들의 간행물을 통해 소련의 신탁 통치를 강조했고 미국은 즉각적인 독립을 옹호했다. 는 그릇된 전전을 늘어놓았다. 비슷한 시기에 이승만 휘하의 독립촉성국민회의 본부는 미 군정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민당과 동일한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한의 일부 지역에서는 소련의 단독 지배 아래 5년간의 신탁 통치를 강행하기 위해 소련군이 곧 진주에 올 것이라는 등의 흑색 선전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날조 행위와 함께 이승만과 김성수 등 일단의 친일파들은 미 군정 당국의 보호와 지원 아래 지도하는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허울을 쓰고 실질적으로는 모스크바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작해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운동을 애국적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모든 외국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38선의 폐기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나섰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승만 일파의 이러한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기만성을 띠는 것이었다. 지난날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조선에 대한 신탁 통치를 구걸한 것은 바로 이승만이었고 불과 몇 달 후 단독 정부 수립을 고창함으로써 38선을 고정화시키려고 날뛴 것 역시 이승만이었으며 몇 년 후 미군의 철수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 또한 이승만이었다. 최초의 순간에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조선민중은 조속한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이승만 일파가 주도하는 시위에 휩쓸려 들어갔다. 이랬듯 사태가 자신의 의도대로 진전되고 있다고 판단한 미군 당국과 친일파들은 이른바 반탁운동을 재빨리 반소련 운동과 결합시켜 나갔다. 이제 반탁은 곧 반소련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듯했다. 그리고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는 것은 조국을 소련에 팔아먹으려는 행위로 매도되었으며 이와 함께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불법적 탄압이 급속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소련을 자기들의 조국으로 여기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 소위 인민공화국의 가치 아래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소련의 한 연방으로 만들려는 일부 반역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이를 분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미군정의 행위는 명백히 이율배반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입으로는 협정에 찬동했으면서도 손으로는 협정을 지지하는 세력을 탄압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남북의 민주진영은 오도된 소식이 전달된 지 얼마 후 모스크바 삼상회의 진행의 전모와 협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진정한 애국자들과 자각된 민중은 모스크바 협정이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이라는 조건 아래 외세의 지배와 민족의 분열을 막고 통일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지지하기로 함과 동시에 그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운동을 세차게 벌여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미 1946년 1월 23일경에는 서울에서만도 200여 단체 30만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모스크바 협정의 즉각적인 실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집회에서는 모스크바 협정이 조선을 완전 독립국가로 재건하고 이 조선에서 일본 제국주의 악독한 잔재를 급속히 제거하며 3.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원조 협력하고 4. 38선을 시급히 철폐하여 행정경제의 통일 조정 등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삼상 결정을 중심으로 소수의 반민주주의적 경향과 절대 다수의 민주 세력이 분립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사태는 1월 26일경에 이르러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날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 측 대표인 스티커브 중장은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진실을 접하게 되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모스크바 회담 경과의 전말을 공개했다. 소련 측의 기자회견은 미국과 그의 군사정부의 위신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었다. 반탁 논리에 농락당하고 있던 한국 민중은 총격을 받아 어리둥절했다. 기자회견은 다음의 사실을 밝혀주고 있었다. 첫째, 처음에 신탁 통치를 제안했던 것은 미국이었다. 둘째, 미국의 제안에 의하면 신탁 통치는 10년까지 계속될 수도 있었다. 셋째, 미국은 신탁 통치의 실시에 앞서서 한국 전체의 통일민족정부를 수립하는 데 아무 관심이 없었다. 이제 소련이야말로 조선인의 이익의 진실한 옹호자가 된 것처럼 보였다. 69페이지 미국의 에치스는 스티코프가 회견을 통해 밝힌 사실은 전부 타당한 것임을 실제로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구성이 확정된 계획으로서가 아니라 토의 기초로서
제한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조순승. 앞의 책 99쪽 참조. 이렇게 하여 반탁운동의 기만성은 여지없이 폭로되었고 그 대열 또한 급속히 허물어져 갔다. 이러한 반탁운동은 1947년 3월 1일 남산 집회를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대중운동으로서의 의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렸고 이후부터는 모스크바 협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민중운동에 대한 반동적 테러운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반면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는 대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어 나갔다. 노동자, 농민 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김규식 등 이른바 중도파 인사들도 협정의 핵심인 임시정부 수립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1947년 하반기 이후 미국과 이승만 일파가 모스크바 협정의 실현을 방해하고 나선 주된 이유가 단독 정부 수립에 있음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모스크바 협정이 갖는 정당성은 확고부동한 것이 되었다. 물론 김구처럼 끈질기게 협정을 반대하고 나선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김구가 협정을 반대한 동기는 미국과 이승만의 동기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김구는 지나치게 조급했고 당시 국내외적 조건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적인 독립만을 고창했던 것이다. 결국 김구의 이러한 오판은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민주진영의 분열을 초래했고 자신 또한 노동자, 농민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의 오판은 결국 미국과 이승만의 식민지 예속화와 민족 분열 음모를 도와주는 것이 되고 말았다. 70페이지. 이 점에 관해 백규환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백범이 반탁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그의 애국적 자의식 속에는 그의 탁치 반대 의사가 외세의 간섭에 대한 저항으로 느껴졌겠으나 외세를 배척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외세를 이용하는 전략을 잃어버린 셈이 되었다. 따라서 가장 뼈아픈 치명타는 일찍부터 관용과 포용, 통일의 주체로서의 백범 김구가 탁치안을 놓고 담당해야 할 과제, 즉 탁치안을 앞에 둔 모든 항일 세력의 단합을 도모할 집안을 스스로 파괴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백기환, 김구의 사상과 행동의 재조명, 송건호 외 앞의 책 292쪽.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종종 모스크바 협정의 실현을 둘러싼 민주 진영과 비민주 진영의 공방전을 찬탁이냐 반탁이냐의 대결로 표현한다. 그러나 당시 민주 진영이 신탁 통치를 옹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미국의 신탁 통치 음모를 폭로 공격하고 있었다. 민주 진영이 옹호한 것은 신탁이 아니라 그 당시 표현대로 모스크바 협정의 총체적 실현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1947년 7월 27일 인민대회에서 확연히 나타났던 민주주의 임시정부의 촉구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온갖 왜곡과 기만으로 점철된 실제 역사 과정이 그것이 지나간 역사로 기록되는 순간에 또다시 왜곡되는 사태를 보게 된다. 이 같은 혼란의 와중에 1946년 3월 20일 서울 덕수궁에서 모스크바 협정의 실현을 논의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 협정 자체에 대해 각각의 세력이 첨예한 이해의 대립을 보이고 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미 그 파산을 예고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예상대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자마자 미소양 측은 심각한 이견을 노출시키고 말았다. 소련 측 대표는 반탁 운동에 참여했던 단체와 개인들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반탁 운동 세력들은 미국의 우호적인 대부분의 정당과 개인들을 망라하고 있었으므로 이 같은 소련의 제안이 채택된다면 한반도에는 반제국주의적인 통일정부가 수립될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미국은 일부 조선인들이 반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4대국에 의한 신탁 통치의 실시 여부는 임시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한 모스크바 협정에 비추어 볼 때 전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소련의 주장에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